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8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정치면에 역시 김종인을 아주 우대하는 편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잘하는 면이 많죠. 그러나 이 정치부의 이 판단이 크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입니까? 올 초군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를 굳이 종로에 출마하도록 등을 민 것이 이 조선일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선 지휘체제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합참의장이 고지 전투에 투입되면은 전쟁 지휘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승산이 전혀 없는, 이렇게 해서 선거 지휘가 제대로 안 되니까 황교안 씨가 김종인 씨를 불러들였는데, 이거는 완전히 정치 도의의 말하자면은 폐륜이죠. 2016년에 민주당 선거를 지휘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탄생의 길을 닦은 사람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 문재인 정권과 맞서게 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황교안 씨가 나가고 나서 아마 황교안 씨가 부탁을 한 것 같은데 김종인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돼가지고 지금 총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이 잘못한 데 대해서 자기가 사과를 하겠답니다. 이 정도로 가면은 이건 폐륜이란 말도 이건 맞지 않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이명박, 박근혜를 사과합니까? 이명박, 박근혜가 그러면 문재인보다 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탄핵에 대해서 사과한다는데,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려면은 일찍 했어야 되고, 사과하려면은 김정은과 종북 좌익 세력과 싸우는 자당 대통령을 좌파와 손잡고 탄핵으로 몰고 간 탄핵파의 이 반역 배신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그 전에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되죠. 문재인 정권 탄생에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는 김종인이 해야 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과거에 권력형 부패로 실형 선고받은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사이 그것도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나라가 어려운데, 더구나 윤석열 총장 사태로 해가지고 지금 여론이 이렇게 반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코너로 몰리고 있는 이때에 박근혜, 이명박 문제를 가지고 사과를 하면은 당장 우리는 적폐 세력입니다.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그동안 적폐청산 참 잘했습니다라는 것을 추인해 주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찬동하는 수도권의, 충청권의 비대위의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게 이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TK 의원들이다. 아니, TK 의원들만 반대합니까? 이게 상식 있는 사람이면 다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지층 민심이 흔들린다. 타이밍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중되냐 등등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대를 하고 있다 하는 게 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가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김종인 대표와 같이 뭐 정치를 했던 사람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새삼 생각납니다. 그분의 말은 이겁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가까이서 겪어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밖에 생각하는 게 없다. 극도의 이기주의자다. 극도의 이기주의자다. 지금 김종인 씨가 그동안에 한 거 한번 짚어보십시오. 이게 나라를 위한 건지, 아니면 자유진영을 위한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을 위한 건지. 첫째, 당명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더 개혁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선거 직전에 이름을 바꾼 것은 황교안의 큰 실책이었습니다. 그 당명 개정으로 아마 열석이 날아갔을 겁니다. 세상에 선거를 앞두고 이름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브랜드를
국민들을 가슴 속에 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걸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게 자유한국당이라는 근사한 이름을 폐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을 더 개악시킨 거죠. 국민의힘은 더구나 좌파단체의 이름이었습니다. 좌파단체의 이름을 부끄럼도 없이 도용한 게 김종인 씨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어느 정도 엉망진창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탈이념, 탈보수를 앞세웠습니다. 탈보수라는 것은 탈헌법, 탈안보, 탈한미동맹, 탈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탈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남북한의 대결은 이념을 놓고 벌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인데 그 이념을 팽개치겠다는 겁니다. 이념이란 무기를 내려놓으면은 아무 권력도 없는 야당이 무슨 수로 문재인과 김정은과 대결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반공체제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장해제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편 호남 굴종 정책을 썼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호남에 가서 사죄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김영삼 정권 때 5.18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구속하고 5.18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일단 정리를 한 게 바로 김대중 세력이 아니고 김영삼 세력이고, 김영삼 세력이 이어가는 김영삼 세력과 연결되는 국민의힘입니다. 사과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비호남권에서 화가 나가지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죽어라 올라가지 않습니다. 리얼미터라는 그 이상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마치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갤럽 여론조사가 정확합니다. 갤럽은 반토막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토막입니다. 즉 민주당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에서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이제 정신 차리려고 하는 이 마당에 문재인 정권을 돕기 위해서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 등에 칼을 꽂는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형이 확정돼 가지고 복역 중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과를 한다니까, 이게 폐륜 말고 다른 용어를 하나 지금 개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자유한국당이 박근혜를 출당시킬 때 사과보다 더한 행동으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홍준표 씨가 대표로 있을 때 그 홍준표 씨도 지금 이 이명박 박근혜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김종인의 이 망동은 행패는 공익적 부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자신이 뭐랄까요? 이 사람이 또 엉뚱하게 대통령 후보로 나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의심이 듭니다. 기억에서 가물해졌지만 2017년에 김종인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가 접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에도 없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국민의힘 힘의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런 김종인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그 김종인 체제에서 앞으로 두 차례 선거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노예 근성도 이게 분수가 있는 것이지, 뭐 하나 잘된 거는 만약 사과를 못하게 하면 물러나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버려두면 됩니다.
김종인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그래 해서 국민의힘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내년 선거, 내후년 선거에 목숨을 걸고 악착같이 한번 싸우는 계기를 이번에 마련하면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대표하겠다는 국민의 힘이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아니라 기회주의자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는 꼴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김종인에 의해서, 국민의힘의 나태에 의해서 이 국민들이 지금 매일매일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에 의해서 고문당하는 것도, 정신적 고문을 당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국민의힘의 비겁함에 매일 국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